일 수 없고. 2인자, 3인자들이 서로 당권, 대권 욕심을 드러내는 이게 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친명계 특히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한 분 한 분씩 이제 만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습적으로 날치기로 합당 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수습하는 것은 당시에 뭐 시기도 잘못됐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당시에 이제 제안했던 것들이나 지금도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진행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수혜를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국이라는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합당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손해만 보는 민주당이 그것도 가장 불리한 시기에 절차를 다 어겨가면서 명분과 실리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당원들에게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최근에는 뭐 청와대가 뜻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본인의 네. 논리를 얘기하면 되지 권위에 기대서 그것도 네. 지금 국정 운영에 매진하고 계시는 또 대통령님을 소환을 해서 본인의 논거를 입증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전 늪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에게 오로지 이익이 되는 일을 왜 민주당에서 의리돼서 이거를 시간에 쫓기듯 왜 정광석화처럼 하려고 하느냐. 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 연임 조국 대권설이라고 하는 이 미락설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 음모론이 아니라 추측과 배경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배경들을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 돌파하기는 전 매우 쉽지 않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한테 이제 대통령하고도 조율을 했다. 조율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아니 상의 언제 했냐?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전혀 상의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문자를 당에서 돌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하고 이제 어제 점심을 정청래 대표가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75분 정도 식사를 두 분이 그 고기 그 정식 하는 그 여의도에 경땡땡 거기 가서 새로 생긴 가게죠? 네, 거기 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를 했다. 근데 어쨌든 정 대표는 강대구 최고위원도 만나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만나고 다음 주까지 뭐 시도당 다 돌면서 이제 만나고 설득을 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뺨 때린 다음에 사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뺨 때린 건 미안하니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까 내 의도는 이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봐요. 이미 반정청래 관련된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최고위에 가가지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정청래 대표 거의 면전에다 대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사진 무섭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거를 내가 감내하고 그래도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당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만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뭐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합당을 추진하고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사실 미리 하는 게 절차상 맞아요. 근데 지른 다음에 계속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만약에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격렬하게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만 해도 이게 왜에 대한 의문이 지금 풀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원조 지지층 그 잼딸들은 그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도 지금 보니까 더민초가 한 45명 정도 되는데 반대하고 있고 중진들도 중지를 모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의원들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과연 이렇게 돌면서 식사하고 만나고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될까 좀 그러니까 의문이긴 이제 해요.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의도였겠구나라는 게 짚혀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뭐 미략 있나 보다. 정청래 연임
조국 대권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더 있고 사실은 그 김어준 씨라고 하는 네. 이제 그 대형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 합당을 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데 이걸 또 지지를 하니까 야 그럼 이거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경제학에서 쓰는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권력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럼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현주 의원 만나는 게 얼마나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냐면은 아까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뭐 못 만나는 그렇죠. 사이입니까? 매일 네. 월목마다 만나는 그렇죠. 사이면 네. 만나서 회의하고 밥 먹고 또 설득하고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앞에를 다 빼고 사고를 친 다음에 이제 와서 중지를 모아가자라고 하니까 아까 대변인님 말씀 따라 한 대 때리고 미안해가 아니라 앞으로 더 때릴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인데 당원 주권을 표방하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이 아니라 당대표 주권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까가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이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이런단 말이야? 신장식 최고위원이 야 프로포즈 하더니 김치 싸대기 갑자기 때리는 기분인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이제 주춤한 거예요. 근데 그 프로포즈도 이상한 게 민주당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본인도 행복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자기도 이익이 있어야지 뭘 사랑하고 고백을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전혀 이득이 없는데 갑자기 프로포즈하고 하니까 이건 정말 조국혁신당에게 의문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리학 결혼을 예를 들어 기업 대 기업이다. 뭐 그런 기업 사이에 뭐 이득이라도 있지. 이거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당원이나 구성원들, 결혼해야 될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채 갑자기 이 대표들끼리 우리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하자. 맞아요. 날짜 잡자. 거죠, 이러는 거죠. 합가도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대표한테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이 전제가 맞다라고 봤을 때는 두 대표에게만 좋고 민주당 당원이나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는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만, 조국 대표는 이제 선거 지역구 좋은 지역구를 받을 수 있다. 그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노리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다만 민주당이 정치를 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제가 연임은 정청래 대표가 하고 대권은 조국으로 이제 민다. 이제 이건데 사실 조국 대표가 수틀리면은 국회의원 배지 단 다음에 전당대회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요거 빠라 하고 대선 경선에 또 출마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모든 선거를 다 따놓은 당사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상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원은 정청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초식이 완성된다라고 했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굳이 대권 가도를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무릴수를 두더라도 정치인들이 봤었을 때는 내지르기에는 쉬운데 그 내지른 거를 주워 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당을 밀어붙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파열음은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 모략이 있던지 대화가 있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 싸움이 티가 좀 덜 나면서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게 일부에서 이제 하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 아니냐. 조국 대표까지 들어오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뭘 믿고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불리한 결정이니까 우리의 진심을 좀 믿어달라. 지금 이렇게 역으로 논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정청래 대표에게서 나오는 힘이 근원이 어딥니까? 그 대형 유튜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형 유튜브에서 아침에 수십만 명이 보고 또 그분들이 코어층을 형성해가지고 여론을 주도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지지 기반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가 혼자 조국 대표 나오면은 서로 경쟁되고 조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청래 대표에게 불리하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또 연대가 가능하냐? 조국혁신당의 당원 구조가 물론 거기도 당이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지만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당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요, 10만 명의 의사결정을 조국 대표가 결정하면 거의 따라오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 관리가 쉽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만 어떻게 조정이 돼서 갑자기 본인에게 표를 엎어주면요. 지금 상대는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는 거를
아마 정청래 대표도 알 거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사실 정청래와 조국의 대립구도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김민석 총리를 막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당연히 정청래 조국 힘을 합쳐도 이게 좀 될까 말까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니, 조국 대표 들어오면은 내가 불리하지 않냐. 아니, 같은 팀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일각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논증하는 건 맞지가 않고 명분, 실익, 절차 이걸 가지고서 포지티브하게 논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논증을 하면 이거 설득이 안 될 것이다. 안 되죠. 조국 대표에게 부족하다. 이익 주는 것 빼고는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진짜 이걸 합당으로 정말 최고의 이익을 얻는 건 조국 대표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근데 같아요. 하나만 좀 보태면 이거 대통령님도 여기에는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선명 야당을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여당 내 리스크를 대통령은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도 이득이 없어요. 왜?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경쟁을 하는 게 더 국민도 좋고 민주당도 좋은데 안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경선 관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조국당이 상징하는 조국 DNA,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상징하려고 하는 중도 보수의 가치, 이게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남에서는 경선 관리가 어렵고 이제 불복자들이 생길 거고 경합지에서는 두 당이 합쳐지면 오히려 중도 보수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투표장에 안 가거나 다른 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득 보는 사람이 오로지 조국 대표 하나인데 거기에 지지율이 20배가 높은 당이 오히려 합당을 제안하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굳이 합당을 아니, 남는 게 있죠. 연임을 위해서는 조국 대표와의 여러 가지 협조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압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가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고 본다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굉장한 위협이죠. 사실. 차기 대표 경선이. 근데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오늘 1인 1표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합당도 밀어붙일 생각이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늘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입장 밝히며 그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슈퍼챗 또 댓글로 두 분 반갑고 또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좀 소개를 할 만한 내용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거의 내홍 최고조인 것 같아요. 2016년에 제가 의총에서 그 비공개 회의 때, 그때 이제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이 오선 의원한테 막 상욕을 한 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어제는 이제 조광환 최고위원과 이 정성국 의원이 거의 이건 뭐 초등학교 반에서 있는 싸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 나와 임마 하니까 이제 정성국 의원이 나왔다 어쩔래.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해명을 해라. 이런 이제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소집됐던 의총이었어요. 아니, 근데